시작하겠습니다. 좀 1부에 좀 어선했었는데 2부에서는 좀 실질적으로 뭐 신작 일장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스코어링 했던 부분들 그런 일 중심으로 좀 진행하시죠. 시작하시죠. 예. 네.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제가 약간 기침이 있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펄러비스와 마찬가지로 웹젠도 뭐 거의 그 패턴을 그대로 따랐네요. 작년 하반기에 기적 최강자라든지 대천사 지금 H5 등의 신작 모멘텀이 작동하면서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연말에 올해 초 론칭 예정이었던 기적무휴 각성 그 기대감으로 거의 슈팅급으로 쭉 오른 다음에 정작 올해 1월 3일 날 기적무휴 각성이 중국성에 론칭돼 가지고 거의 우리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물리적인 빅히트를 시연했으나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그때 확인하고 주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적무휴 각성 뒤에 한 2-3개월 뒤에 비슷한 눈높이의 신작 일정이 또 안배가 되어 있었다면 모멘텀이 이어졌겠지만 사실 그 이후 일정의 공백이 좀 컸거든요. 시차가. 그리고 올해 6월에 뮤 오리진 2 뭐 론칭 등의 의미 있는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약간 조금 벌써 레볼루션과 마찬가지로 조금 억울한 신작 모멘텀 작동 패턴을 못 따르고 지나온 바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들어가지고는 많은 게임들이 4분기부터 하나씩 중국식에 론칭하기로 되었는데 그 판호 문제로 일정이 잠정이 연기되면서 다시 한번 약간 눌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요. 주요 게임주들의 신작 일정을 업데이트하고 또 신작 모멘텀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는 NC소프트 일정인데요.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은 NC소프트는 IP만 주고 넷마블이 개발해서 엊그제 12월 6일 론칭한 거고요. 동사도 매출의 10% 정도, 총액 매출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간접적인 모멘텀일 수는 있지만 보통 리니지 2 레볼루션이나 뭐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 등은 모멘텀이 되더라도 개발해서 직접 총액으로 매출을 잡는 서비스를 하는 넷마블의 모멘텀이지 경험적으로 보면 NC소프트 모멘텀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참조하면 되고 그리고 리니지 2M, 블레이드 소울 2, 아이온 2, 또 벌소 M, 벌소 S 등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사가 PC게임의 블록버스터 PC게임 IP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IP를 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블록버스터 기대 신작이라 할 만한 모바일 MMORPG 라인업 수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라인업 수가 일단 많아요. 현 시점 회사가 공개한 또 이게 다는 아니죠. 나중에 뭐 내년 한 이맘때쯤 되면 그 시점에서 바라보는 또 그 이후의 일정들이 또 생기겠죠.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은 현 시점 시장에서 공개한 일정 중심이라는 거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략 내년 2분기 정도에 2분기 말 정도에 리니지 2M이 나오고 나머지 게임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략 한 반기 단위로 뭐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오는 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 모멘텀은 리니지 2M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내년 2분기면 약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신작 모멘텀이 아주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중상 정도 되겠죠. 중장기 신작 모멘텀은 넘버1이죠. 만점입니다. 그다음 넷마블 페이지 9페이지 넷마블 신작 일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넷마블도 NC소프트도 과거에 PC게임 업체였는데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업체로 변모했잖아요. 근데 NC소프트보다는 넷마블이 좀 더 먼저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플랫폼이 이제 변형이 일어난 2010년을 기점으로 2010년 초반 정도부터 그 스위칭 변신을 시도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리니지 2 레볼루션이 2016년 12월에 나와서 빅히트를 시연하기 전까지는 거의 매년 한두 개 정도의 기타 일반 장르에서 빅히트 신작들이 나오면서 쭉 성장을 이끌어온 겁니다. 여러분 뭐 애니팡이라든지 주로 캐주얼 장르 중심으로 포카카오 게임으로 애니팡은 예고요. 애니팡은 뭐 선데이 토즈 게임이고 우리 이제 세븐나이츠라든지 뭐 모두의 마블이라든지 이런 게임들 중심으로 쭉 성장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지금도 매년 한 15개 내지 20개 정도 일반 게임들 일반 장르 게임들도
론칭을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리니지 투 레볼루션 빅히트 이후에는 그들의 강점이었던 일반 장르에서 지금 히트 신작이 잘 안 나와요. 올해 들어와서 그 해리포터 호그와트 미스테리라고 하는 게임이 그래도 초반 중박 정도는 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런 장르에서도 나중에 뭐 히트 신작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늘 말씀드렸듯이 사전 기대감 차원의 어떤 신작 모멘텀 차원에서는 일단 이런 게임들은 이제 기대 신작의 어떤 그 부류에서는 제외를 하고요. IP 기반의 모바일 MMORPG 장르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레이드 솔 레볼루션은 이미 론칭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 론칭 일정이 너무 임박해가지고 억울하지만 단기 신작 모멘텀을 운운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제 자료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혹시라도 사전 기대감 차원의 신작 모멘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론칭하고 나서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빅히트를 치면 오히려 약간 사후 모멘텀을 작용할지는 모르겠다. 장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은 투자가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판호가 내년 상반기 열릴 수 있어가지고 리니지 투 레볼루션 관련 내년 상반기 중국 진출 관련 어떤 승부주 컨셉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사실은 그 PC MMORPG는 아니지만은 자체 게임인 세븐나이츠 IP를 바탕으로 한 MMORPG인 세븐나이츠 2가 일단 현 시점을 봤을 때 내년 한 2분기 정도 론칭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세븐나이츠 2 국내 및 확정은 아니지만 여차하면 리니지 투 레볼루션 중국 진출 관련 꼭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도 내년 상반기 쯤에 언제쯤 판호가 열린다라는 어떤 타임 스케줄만 나와도 의미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넷마블 아까부터 자기 말씀하시니까 네. 내년 상반기에 이게 신작 모멘텀까지 연결되면 하나 괜찮을 수 있다 이거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렇다고 확정은 아니거든요. 또 중국 정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각에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고요. 중국의 유명 게임 잡지에서도 중앙정부와 중국 13개성이 어떤 협의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이면 심사에 돌입할 거다. 이제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요 웹젠의 일정들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떤 느낌 드세요? 우선 IP가 참 많구나. 라인업이 많구나는 느낌 들죠. 근데 재미있어서 많기는 많은데 원소스 멀티 유저를 하기에는 지금 약간 시체말로 너무 썸물담물 다 빨아먹는 기분은 좀 들어요. 지금 뮤 IP 하나만 가지고 지금 여러 장르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게임이 나왔지만 어쨌든 뮤 IP 활용한 뭐 H5 게임이 한 3개 이상, 웹 게임이 1개, 또 MMORPG가 1개 정도가 원래는 원래 4분기에 순차적으로 나오기로 됐는데 판호 문제로 지금 잠정 딜레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다시 이제 론칭이 가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인 것이고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게임들은 각각 뭐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지만 중국 시장이 론칭이 되고 나서 어떤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 분기 뒤라든지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한국 게임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해서 한국 시장에도 론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신작 모멘텀은 NC소프트와 더불어서 뭐 거의 만점에 가깝다 할 수 있겠습니다. 11페이지는 네. 보니까 컴투스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보면 그 스카이랜더스 이게 기대감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그 북미에서 뭐 콘솔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많이 친 원래 그 게임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콘솔 게임인데요. 북미 시장에서는 그 탑5 게임 지금도 거의 그 콘솔 게임에서 그 탑5 정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뭐 적당한 히트가 아니라 빅히트를 쳤고 대단히 롱런을 하고 있는 북미, 유럽, 웨스턴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게임인데 그 게임 IP를 가지고 만든 RPG예요. MMORPG는 아니고요. RPG 장르. 그래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론칭을 하겠습니다만 핵심 타겟 지역은 사실은 북미, 유럽, 웨스턴 지역이에요. 자, 질문을 주신 김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투스도 제가 이제 이 자료에서는 탑픽스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컴투스는 전형적으로 실적이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다만 매출의 거의 80%가 서머너즈워 모노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약간 약점이긴 한데 어쨌든 서머너즈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을 하고 그리고 멀티플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가장 매력적이죠. 언제나 10배 또는 10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게임주에서 비정상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선시하는 신작 모멘텀이 서머너즈 워 이후 한 2년간 없다 보니 주가는 대단히 장기간 사실은 소외가 돼 있는, 그런데 어떤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신작 모멘텀이 없는, 즉 신작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작 모멘텀만 가동이 되면, 형성이 되면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거잖아요. 그동안 눌려있던 뭐 밸류에이션, 저평가, 실적의 안정성,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작동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꽤 기대되는 신작 모멘텀이 다가왔거든요. 근데 디테일로 보면 약간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동사 컴투스가 기대 신작이 2개예요. 서머너즈 MMORPG, 이건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좀 멀죠. 그리고 스카이랜더스 그 링 오브 히어로즈가 지금 12월 13일 내일이네요. 내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소프트 론칭을 하고, 그리고 1월 정도에 북미 유럽 및 글로벌 론칭에 들어가는데, 일단 기대 수준 관점에서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C MMORPG IP 기반의 이 모바일 MMORPG 대작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히트 강도라든지 히트 수준이 동급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에 참여자나 투자가분들께서 동급으로 보는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기대 신작이긴 하나 그 약간 밑단 정도로 일단 그 강도 차원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사실은 신작 모멘텀이 작동하려면 그 어떤 론칭 일정 기준으로 한 1, 2개월 정도부터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회사의 전략이긴 할 텐데요. 일단 내일 12월 중순 12월 13일 북미 유럽 중에서는 핵심 시장은 아니잖아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그죠? 미국하고 유럽의 주요 국가가 핵심 지역인 것이지. 그래서 회사에서는 의미 있는 일반적인 의미 소프트 론칭이 아니고 의미 있는 어떤 그 선제 론칭 정도의 의미로 보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사실은 약간 간을 보는 소프트 론칭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본 론칭은 글로벌 론칭에 들어가는 내년 1월 정도 론칭이 본 론칭인데, 그렇다면 지금 12월은 약간 신작 모멘텀의 작동 기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어중간하게 지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지금 내일 론칭하잖아요. 내일 론칭하면 지금 신작 모멘텀이 작동할 시기는 지난 거죠. 마찬가지로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 관련된 신작 모멘텀이 약간은 작동했지만 그 기대감으로 주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과거의 일반적인 패턴처럼 많이 오른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어중간하게 일단 론칭이 일정이 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약간 검정 모드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만약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의미 있는 숫자나 퍼포먼스가 초기에 나온다 그러면 더 큰 지역인 1월에 글로벌 론칭, 특히 이제 핵심 북미 유럽 지역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뒤늦게 12월부터 조금 신작 모멘텀이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11페이지를 보시면 신작 모멘텀을 점수를 매겼어요. NC소프트는 단기 신작 모멘텀은 리니지 2M이 대단히 기대 신작이지만 일정이 조금 그나마 멀리 있기 때문에 넘버1은 아니고 한 70점 정도. 사실 이건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 스코어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어떻게 뭐 이게 아주 숫자로 이제 정량화 해놨지만은 정성적인 정량 평가라고는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점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NC소프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라인업이 제일 많고 다 같이 기대 신작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은 거의 뭐 웹전과 더불어서 거의 1위고요. 공동 1위로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웹전이 상당히 괜찮은 거네. 그러면 오히려 일정들이 많은 거죠. 주가가 별론데 신작 스케줄을 보면 웹전 잘 봐야겠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의 판호만 열리면 그치? 갑자기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작 모멘텀 관점에서 점수가 평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가서, 요거는 빨리 이거는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실적 모멘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4분기와 그 다음 분기 내년 1분기 정도 QOQ 관점에서 실적 흐름이 어떨까를 보는 건데요. NC소프트는 신작 모멘텀 중심에서 폭발적인 실적 모멘텀은 아닐 거고요. 주 압도적인 두 추력 게임의 컨텐츠 업데이트 모멘텀으로, 즉 9월 말에 업데이트를 단행한 리니지 M의 어떤 컨텐츠 업데이트 모멘텀이 4분기에 본격화 되고, 12월 PC게임 리니지의 출시 20주년 기념 컨텐츠 업데이트는 내년 1분기에 매출 기여가 좀 본격화 되면서 좀 의미 있는 견조한 어떤 두 분기 실적을 만들어주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실적 모멘텀은 중간 정도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넷마블은 모든 걸 떠나서 실적 모멘텀 그 자체만 보면은 뭐 1등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블레이드 앤 솔 레볼루션이 12월 6일 론칭이 돼서 한 20 며칠간의 4분기에도 기여할 것이고 내년 1분기에는 3개월 풀리 반영될 것이고 넘어갑니다. 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넷마블 아니야? 네네. 엄청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 저 뒷분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4분기와 1분기만 보면 0 위에 있죠. QOQ로 일단 좋다는 건데. 근데 이 다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건 패턴이죠. 나와서 음. 확 숫자 기여하고 하향 셋업은 패턴이니까 패턴일 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에 펄러비스는 사실은 우리 박우성 연구원이 RA도 병행하면서 힘든 가운데 이번에 그 이닛을 했는데요. 다음에 한번 얘기하면 되니까. 네, 현재 형성되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로는 상당히 엣지 있게 이제 실적을 전망을 했고요. 그 CCP 게임 인수 관련된 일회성 비용 등 감안해서 4분기는 좀 안 좋았다가 내년 1분기는 검은사막 콘솔 그리고 검은사막 모바일 일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회복하는 그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웹젠은 단기 실적 모멘텀만 보면 당연히 안 좋겠죠. 왜? 6월 4일 날 론칭한 그 뮤 오리진 2가 3개월 풀리 반영되면서 3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부터는 하향 셋업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일정이 잠정 연기돼서 판호 때문에 뭐 이를 메이크업할 만한 신작도 당장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4분기와 내년 1분기는 실적이 QOQ로 하강하는 그런 국면이겠죠. 그러나 이게 참조사항일 뿐 늘 말씀드립니다만 게임주는 일단 또 웹툰도 전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적정 레인지에 있는 가운데 그 신작 일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웹제는 중국 판호가 언제 열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4분기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던데 이런 참조상일 뿐입니다. 패턴일 뿐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에 컴투스도 어쨌든 기대 신작 중에 하나인 스카이랜드 링 오브 히어로즈가 12월 중순 내일이죠. 10월 13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1월에 글로벌 론칭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쫄딱 망하지는 않겠죠, 그죠?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숫자를 기여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4분기랑 내년 1분기는 이 신작의 기여 효과로 뭐 기존 서머너즈도 견고한 가운데 심지어 서머너즈도 또 지금 또 컨텐츠 업데이트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머너즈가 견고한 가운데 스카이랜드스 링 오브 히어로즈의 기여로 4분기 1분기 실적 흐름 그 자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자꾸 웹젠이랑 NC가 더 좋아 보인다 진짜. 왜냐하면 신작의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지금. 이게 NC 웹젠에는 지금 만만치 일단 않아 현 보이는데. 시점에 공개된 기대 신작의 개수가 많으니까요.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15페이지에 들어와서 단기 실적 모멘텀을 평가하면 이건 이제 일단 순수하게 단기 실적 모멘텀 그 자체만 이것도 평가합니다. 5점 단위로 그냥 정성 평가한 정성적 정량 평가일 네, 뿐 그치. 실질적 정성 평가이고요. 몇 점이다 이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단기 실적으로 보면 넷마블, 컴투스 등은 실적 모멘텀으로서 저기 신작 어떤 기여로서 실적이 2개 분기는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컨텐츠 업데이트 모멘텀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신작 모멘텀에 의해서 실적 모멘텀을 평가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이 게임주에서는 안 중요할 것 같아도요. 이 양념으로서는 항상 그 기저의 바탕에 있거든요. 넷마블이 많은 신작 일정이 가동되고 신작 모멘텀이 좋을 때도 이 가슴 한 구석에는 이거 똑같은 대장 중에 NC소프트 대비 멀티플이 더블인데 물론 물론 현금이 많고요. 그 카밤 스튜디오 인수를 비롯해서 우리가 빅딜의 어떤 그 경험도 있고 의지도 있고요. 지금도 아마 어떤 빅딜형 어떤 여러 가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나 봐요.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프리미엄을 줬지만 그래도 뭐 적당한 프리미엄이 아니라 더블이라는 것은 같은 대장주끼리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정상공원에 들어왔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무조건 정상공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펀더멘탈 지표 대비 펀더멘탈이 프리미엄을 받을 만해서 받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펀더멘탈은 오히려 안 좋은데 밸류에이션만 위에 있다. 이러면 적어도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늘 부담스럽다가 강하게 신작 모멘텀이 형성되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또 신작 모멘텀에 올인하고 이런 패턴이 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NC소프트 좌측의 펀더멘탈 지표는 글로벌 피어 대비 괜찮죠. 위에 있습니다. 즉 매출 YOY 그 다음에 OPM 에비타 마진 또 자본 성장성을 할 수 있는 ROE 등이 다 위에 있죠. 그러네. 이거보다 다 위에 있네. 다 위에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매출 YY예요. 그쵸. 사실은 수익성들은 이미 셋업이 돼 수익성이 갑자기 개선이 되는 구물이라면 모르겠는데 수익성이 셋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물리적인 EPS의 성장성은 매출 YY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YY도 글로벌 피어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멀티플은 현재가 기준도 그렇고 저의 목표가 기준도 그렇고 거의 글로벌 피어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 적정성에서 이 말하면 유의하다,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NC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향후에 신장 모멘텀이 가동되거나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순간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넷마블인데요. 요거는 최근에 급락 이전의 그림입니다. 펀더멘탈 지표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게 리니지 투 레볼루션 중국이라든지 특히 거의 올해 내부터 슬슬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블레이드 앤 솔 레볼루션의 해외는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왜? 회사가 공식 일정을 안 주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가정해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추정해서 제외했을 뿐. 여러분,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2016년 12월에 론칭됐는데 그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아시아 11개 나라에 2017년 6월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3분기 11월이었나요? 하여튼 3분기 중에 일본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북미 유럽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지금 블레이드 앤 솔 레볼루션이 2018년 12월에 론칭이 됐다면 이 게임의 해외 지역도 내년 한 6, 7, 8, 9, 10월 내년 하반기에 쭉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추정에서는 빠지고 아마 제가 그 FM 가이드 등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조회를 해보면 역산을 해보면 대부분의 어떤 시장의 애널리스트들도 이러한 일정은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역산이 되거든요. 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펀더멘탈 지표는 글로벌 피업보다 약간 넷마블이 좀 열이죠. 그림에서 보이잖아요. 비주얼하게.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한참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그러네 비싼 거네. 예. 그게 그래서 아마 론칭 첫날 공매의 표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대비 넷마블이 그냥 비싸다는 거에 자유롭지 않은 거 같네. 그 론칭 초기 한동안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가거나 하면 널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꼬리표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일정들이 가동되고 신장 모멘텀 플레이로 모든 것이 설명되면서 또 밸류에이션 논란이 쭉 들어갔는데 그 표면 수면 위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기간에 회사가 그동안에 NC와는 달리 리니지 투 레볼루션 해외 일정이라든지 테라임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신작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정을 바탕으로 실적이 QOQ로 물리적 성장을 하고 나아가서 그 시점에 형성되어 있던 컨센서스를 충족하거나 오버하는 그림을 몇 차례라도 보여줬다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도 어느 정도 그 격차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논란은 사라졌을 건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다시 약간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벌써 레볼루션 론칭 당일날 뭐 약간 억울한 패턴을 이제 밟았던 게 아닌가.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리해서 지금 벌써 레볼루션 론칭해서 기대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 가운데 물론 이것도 참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요. 저와 대다수 시장의 어떤 생각 기준으로는 그 순위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기대 수준 충족이라고 보는데 아마 또 일부 또 다른 분석가들은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미달됐다라고 평가하는 이런 애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주가에 어쨌든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12%, 6% 막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약간 그래도 위에 있긴 한데 조금 너무 지나친 어떤 이런 고평가가 아니고 어느 정도 넷마블의 또 많은 현금 또 M&A 잠재력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수준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펄 어비스도 싸네. 펄 어비스도 좀 펀더멘탈 지표는 약간 글로벌 피보다 약간 좋거나 부합이 왜냐하면 그래프는 위에 있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 내년 매출 YOY가 매출이 안 좋으니까. 그죠. 우리 이제 그 담당 연구원의 추정으로는 조금 위에 있다 보니까 그냥 부합 정도인데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펄 어비스도 그도 그럴 것이 쭉 오른 다음에 1년 내내 계속 주가 빠졌으니까요. 밸류에이션은 비싼 건 아니다. 이걸 봐도 웹전이 좋은데 웹전은 2019년에는 매출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내년 되면은 지금 매출 YOY로 돌아서는 거고. 그렇죠. 밸류에이션 싸고
그렇습니다. 뭐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웹제인 같은데 웹제인? 다만 그 일정이 확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왜냐하면 뭐 극단적으로 중국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 이거는요. 갑자기 내일 모레 드라마틱하게 판호가 열릴 수도 있고 소위 재수 없으면 뭐 내년 하반기까지 안 열릴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 극단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전체적인 재반 분위기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한 3월 정도는 열리지 않겠나라고 많이 보는 거죠. 오늘 계속 막 오늘도 컨디션들 안 좋아서 이러고 있다 들었던 웹젠 잘 봐야겠구나 생각이 계속 그걸로 가고 있는데 웹젠이 특이한 거는 그 웹젠이나 넷마블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웹젠이 작년 말에 올해 초 론칭 예정이었던 기증묘 각성 어떤 기대감으로 작년 말에 4만 원 초중반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 뒤에 쭉 빠졌다가 1년 내내 안 좋다가 최근에 또 빠져서 지금 16,000원 하잖아요. 고점 대비로는 얼추 3분의 1 토막이 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뮤 오리진 2도 나오고 기적 최강자도 나오고 기증묘 각성도 나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이어왔는데 주가만 쭉 갔다가 쭉 빠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외로 중소형 어떤 게임들 치고는 밸류에이션이 약간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겁니다. 신작 모멘텀만 작동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체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판호만 열리면 바로 론칭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컴투스를 안 보면요. 컴투스는 늘 그렇듯이 펀더멘탈 지표는 글로벌 피어 대비 우위예요. 서머너저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최근에는 스카이랜드스 링 오브 히어로즈가 또 론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피어 대비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밸류에이션만 보면. 왜 이럴까요? 오로지 신작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게 그렇죠. 신작 없으면 사실 게임즈는 그렇습니다. 장기간 눌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스카이랜드스 링 오브 히어로즈와는 꽤 의미 있는 신작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 과연 이 게임의 급 어떤 그 히트의 수준 어떤 히트 강도 시장의 기대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일까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말해주듯이 이걸 뭐 어떤 뭐 블레이드 솔 레볼루션이나 뭐 리니지 2M이나 리니지 2 레볼루션 이런 장르의 게임의 급으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의 급으로 봤으면 그 전에 많이 올랐겠죠. 싸겠다, 오랜 기간 눌려있겠다, 실적 안정적이겠다. 다들 신작만 기다렸는데 그 정도 신작으로 봤으면 이 주가가 말해주듯이 시장이 바라보는 눈높이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역설적이게도 지나치게 눈높이가 형성됐다가 나중에 실망감을 안기다 주면 주가가 역으로 빠질 수 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가운데 주가도 썩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히트를 하면 핵심 북미지게 지금 그 12월 달에 뭐 소프트 론칭 지역 말고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말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어떤 위주로 히트를 치면 그때는 정말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를 쓸 때는 그래서 NC소프트와 컴투스를 그 신작도 신작이고 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탑픽수로 잡고 웹젠과 넷마블을 특히 중국 판호 관련 내년 상반기 선구주 정도로 봤는데요. 그 기본적인 비율은 유효합니다. 다만 약간 이제 좀 첨가를 하거나 수정을 하자면 최근 며칠 사이에 넷마블 주가가 너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넷마블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밸류에이션 고평가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여전히 좀 비싸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현금 어떤 규모, M&A 잠재력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줄만한 그 레인지 안에는 들어온 것 같아서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단은 싫든 좋든 블레이드 솔 레볼루션 관련 이벤트는 일단은 1달락이죠. 다만 엉뚱한 실망감으로 남들은 안 빠지는데 나만 추가로 나홀로 계속 추가 급락은 추가 하락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계속 성종 같은 경우는 넷마블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웹툰 얘기하고 있고 아니 저 넷마블과 웹툰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NC소프트도 물론 같이 왜냐면 이게 숫자로 이게 테이블 딱 주시니까 웹툰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테이블이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네. 어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NC소프트. NC가 정말 좋고 뭐니 해도 그러네요. NC소프트는 그러니까 NC가 혼자 따로 갔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주식이긴 합니다. 우리 뭐니 근데 해도. 항상 국내에 사행성 얘기 나와서 NC 빠지면 사야 된다고 농담처럼 누가 NC 참 오래 투자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행성 얘기해서 NC 사면은 문제 안 됐다. 그러니 그건 맞았는데 NC는 잘 갔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래 오늘은 좀 이렇게 굉장히 짧고 좀 무지하게 한 이유가 오늘 일정들이 다 꼬여 있어가지고 지금 바쁜 상황에서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한 27회죠. 네. 그 정도로 하고 일단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일정이 있어가지고 예 마무리 짓까요? 네. 예 이리오너라 이리오너라